안녕하세요. 인천TV입니다. 저는 주한이고요. 여러분들 요새 좀 이렇게 바깥에 좀 나가보시나요? 가까운 곳에 여행도 좀 가보시고요. 지금 공항에는요, 비행기가 장난 아니게 편수가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관광객이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미어 터져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세금을 또 들어오는 세금을 또 받는다 그러잖아요. 톨게이트비도 아니고. 그럴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아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꾹꾹 눌러담았던 여행 본능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평소 때는요, 실생활에서는 편한 거, 그리고 아주 최신식의 물건들, 주로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면은 우리 편한 기능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어딘가 여행을 간다, 쉼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자연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좀 더 오래된 고성이나 아니면 뭐 오래된 곳 있잖아요. 시골 이런 것.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슬로우시티라고 하는 이런 박자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더욱더 많은 그런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 인천이 우리 이거의 최고가 아니라 오래된 최고의 것들이 정말 많은 곳이 인천인데 이게 또 인천이 그렇다고 여행지로 그렇게 크게 각광받는 곳은 또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섬을 빼고는요. 네, 인천에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곳에서 인천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곳 또한 인천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는 거를 저희 인천튜브와 함께 하신다면요, 인천에 대해서 좀 더 하나라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는 것만큼 애정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이런 애정을 좀 더 품을 수 있게 인천 튜브를 좀 더 많이 시청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인천 튜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인천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송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송이 있는지 한번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광고 보고 오시니까 인천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의 콘텐츠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천연기 대표님과 같이 하고 있는 인천 테마 기행입니다. 오늘도 천연기 대표님 모시고서 인천에 대해서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곳을 데려가 주실지 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조금씩 더워지고 있잖아요. 예. 괜찮으세요? 더운 거 조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오늘 밭일하러 갔다 왔는데 낮에 10시 반에서 12시까지 했는데 푹푹 찌더라고요. 아니, 여름 날씨더라고요. 선생님, 그 시간대는 나가면 안 되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요, 집사람하고 그 시간에 가서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또 열심히 또 이제 농작물을 재배를 하시고 어떤 거 키우셨어요? 어떤 거를? 아니 뭐 전에는 이제 뭐 씨앗은 이미 뿌려놨었고 씨앗들은 다양하게 뿌려놔갖고 좀 더 자라봐야지 알 것 같고 막 여러 개를 뿌려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종이요? 모종인데 아직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냉하다 그래갖고 고추나 가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쯤에 심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파는 데서 모종 파는 사원에서 이거 이렇게 저기
거 할 때쯤 되면은 저도 뭐 하나 이렇게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뿌듯함이 좀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언제나 우리 전영희 대표님한테 감사드리지만 인천에 이제 새로운 이렇게 우리들이 조금 가볼 만한 곳 또는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일본 조개 쪽으로 우선 네네네. 다 훑어보고 네. 그다음에 오늘 훑어볼 것도 계속 이어서 가는 길이니까 네. 그래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천 우체국이 있었던 자리, 네네. 그다음에 인천 세관, 예. 그게 원래는 해관이었었는데 이제 예. 거기서부터 이제 있었던 자리들 이제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세 개의 길이 있었다. 네. 예, 인천 조개지가. 그랬죠, 그리고 본종통이라 해갖고 이제 은행가가 있거든요. 네, 그 은행가 예. 쪽으로 쭉 가면서 또 보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은행들 좀 보고 이렇게 해갖고 네네네. 또 빠져나와갖고 계속 이어질 거예요. 길은 이어지니까 그래갖고 예. 이제 각국 조개를 해갖고 한 바퀴 쭉 돌면은 우선 개항장이라 그래갖고 지어졌던 네. 곳, 있던 곳 이런 곳은 다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 거리적인 혹시 저희가 전에 천국 있었던 곳하고 여기 일본 조개지하고 길상으로 좀 특색이 좀 있을까요?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길이 집 형태가 우선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예, 집 모양. 집 모양이 우선 다르고 그것도 원래 일본 조개하고 천국 조개도 연결돼서 있었으니까요. 그 네네, 계단으로 그렇죠. 해갖고 나눠져 있었지 길은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네요. 일단 뭐 양식은 틀리지만 어쨌건 그 기본적인 거리 형성은 원래 되어 있던 거에서 간 거니까. 그리고 네. 오늘 지금 가는 데는 네. 원래 일본 쪽에 처음에 계약을 맺었던 7,000평 그쪽이 아니라 예. 일본인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럼 맞아요. 10,000명 그랬어요. 이상까지도 늘어나니까 예.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바다를 간척하면서 예. 땅을 넓힌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볼 곳은 이제 그런 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체국이나 아니면 네네. 세관 같은 경우는 네. 다 땅을 이제 확장한 데서 간척된 세운 거죠. 곳. 예, 간척하고 세우는 곳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네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인천 우편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정문에 보면은 위쪽에 네.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한자로 새겨진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서 인천 우편국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인천의 명승이라는 엽서 사진에서 엽서 사진? 이거는 제가 직접 구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걸 그대로 이제 복사해 갖고 쓰는 거거든요. 저 사진이 그 엽서에 있었던 사진이라고요? 그랬고 여기는 이제 1923년 12월 10일에 이제 네. 완전히 이제 건축이 된 건데 여기 이 인천 우체국, 우편국 뭐 이런 것을 알려면은 좀 우리나라 인천 그러니까 우체국의 그 근대 우체국의 변화 과정 이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인천 우체국과 근대식 우편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우정국이라고 조선 때하고는 불렀었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조선 시대 때 뭐 실제 우편 제도라는 건 특별한 게 없었고 국가에서야 뭐 파발말을 보내 갖고 그렇죠. 그 명령은 저 말 타고 가서 전하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개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게 없었죠. 개인은 사람을 인편으로 해갖고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세도라 이것 좀 어떻게 해서 도련님한테 줘라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개항이 되고 이제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883년에 사실 이 개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이.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면서 일본 영사관에서 실제 자기네들은 우편 제도를 했었죠. 전보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 나라는 좀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사용한 거니까 그거는 빼고 저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기 글에서 보듯이 1884년 4월 22일 우정 총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역사상 최초의 우체국이 됩니다. 우리 우정국이라고. 우정국이라 했죠. 우정 총국을 하는데 이곳에서 법령을 마련하고 개국 준비를 해 11월 18일에
처음으로 우체 업무를 시작해요. 우체 업무. 예,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네. 이게 잘 됐으면 되는데 갑신정변을 일으킨 그 계야파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저거를 봉기를 한 예, 거예요. 봉기를 하거든요.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12월 8일 날 바로 폐지가 돼 버려요. 한마디로 폭동이 일어났던 예, 그러니까 곳이라고 봐요. 그래고 1월 5일에는 업무도 폐지됐는데 사실 아. 51천하죠. 좀 안타깝죠. 아, 예. 우리는 3일천하는 그 3일천하고 예. 여기는 이거는 이제 우정국이 아마 51천 할 거예요. 네. 그래갖고 폐지가 되고 업무가 폐지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10년 정도 지나갔고 네. 갑오개혁으로 이제 1895년 6월 1일 서울과 인천에 우체사가 생깁니다. 우체사. 예. 그러니까 인천에 처음으로 이제 우체국 형태가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래갖고 원래 인천 우체사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중구 경동에 중구 경동. 예, 좀 멀구나. 이윤사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이윤사요. 예, 그 건물 예. 안에 설치를 했었어요. 예. 지금은 이 이윤사 건물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냐면 그냥 저걸로 됐더라고요. 주차장으로. 아, 주차장. 예. 중구 경동이면은 간척지가 아니라 저 안쪽에 있었네요. 예. 그래갖고 그쪽에 있었다가 이제 1890 이제 8년에 네. 내동으로 이전해요. 요 내동이 어디냐면 지금 이 자리는 어디냐면은 네. 중구청이 있잖아요. 네. 중구청이 있으면 중구청 오른쪽에 보면은 쭉 벽에 담벼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많은 걸 전시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쪽 있는 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그 계단 쪽 내려가는 예, 쪽에 예, 그 예. 담벼락. 담벼락에 있어 예. 그 부분인데 그 이따가 이제 사진을 볼 겁니다. 네네네. 그러고 이제 을사늑약이 되면서 1905년에 이때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자 일본이 이제 개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고 그해 4월에 한일 통신기관 협정을 강요하고 네. 통신권을 강탈해 버리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건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가 우정총국이라는 거를 예. 만들어서 뭔가를 활용을 하고 좀 더 근대화를 하려고 예. 노력을 했는데 이 갑신정변 있으면서 얘가 그 사건과 연루되면서 이제 없어지고 폐쇄되고 이 뒤에 오면서 일본 주도로 또 이제 바뀌게 되는. 나라는 사실상 주권을 빼앗긴 건 1910년이지만 네. 이미 벌써 이때 벌써 다 강화도에서 이제 조약 맺으면서 벌써 뺏겨가는 거거든요. 네, 정보통신 뭐 이런 네. 것들이. 예. 그래갖고 이제 우체사, 전보사, 전화소, 통신기관 등을 통합하여 금융 업무까지. 그래갖고 인천 우체사라는 거는 원래 우리 명칭이었었는데 우체사가 얘네들은 일본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인천 우편국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되는 이제 일본인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네. 이 조계 확장 아까 얘기했듯이 네. 조계 확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우편 이용자도 이제 많이 들어오면 이제 일본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을 테니까. 일본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갖고 급증함에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시설이 필요했다. 그래갖고 이제 바다를 매립해왔고 이게 이제 지금 어디 있는 자리냐면은 네. 인천 내항 일부도 있는 자리예요. 내항 쪽. 그쪽으로 이제 쭉 다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되게 컸네. 그래갖고 23년 12월 10일에 인천 우편국을 이제 2층으로 건축해갖고 여기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동에 있었던 게 이제 여기다 새로 짓고 네. 이게 석조 건물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광복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네. 광복 그 이후에는 외식 명칭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명칭을.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인천 우체국으로 1949년에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던 그 엽서 아까 처음에 봤던 사진은 인천 내동에 있던 게 우편국. 넘어오면서 2층으로 새로 지은 거고요. 그 당시에도 새로 지었던 건물을 찍은 거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 2003년이 됐을 때 2003년. 인천 우체국이 연수구 신청사로 이전을 해요. 왜 이전해? 아니 이제 왜냐면 연수구가 늘어나고 이 사는 곳이 그렇잖아요. 신도시가 생기면 신도시가 이제 경제 집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 우체국이 거기로 연수구 신청사를 짓고 옮겨가니까 여기에 중동 우체국이 들어온 거예요. 어쨌건
보존을 해서 일을 예.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2018년 10월에 건물 안전 진단 검사를 했는데 예. D 등급을 받아요. 이거는 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쵸, 위험하니까. 그래갖고 중동우체국마저도 지금 이제 음. 정석 빌딩 저기 인하대 병원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옆에 정석 빌딩 거기로 이제 옮겨가요. 네네 중동도. 그래갖고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부시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렇죠. 근대 건축물 중에 굉장히 훌륭한 건물이니까. 네. 그래갖고 인천시가 이제 매입을 매입을. 하는데 네. 조건이 뭐냐면 중동구에서는 네. 그럼 우체국 자리를 하나 땅을 내줘라. 아. 그러니까 맞바꾸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네가 살 예, 테니까 예. 우리 우체국 다시 지을. 예. 어. 그랬고 결국은 올해 타결이 됐어요. 아, 타협이 올해. 돼갖고 예, 지금 예. 이제 그랬고 내년 10월 되면은 시민들에게 건물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 예. 건물을 예. 지금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 안전 제가 옛날에 때문에. 2층짜리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카메라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니까 제가 안에 내부 촬영은 못했어요. 근데 네네네. 아마도 저게 이제 다 개방이 되면은 그냥 개방되지는 않을 거예요. 박물관처럼 우체국 박물관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충분히 이게 활용할 지금 수가 있죠. 안전진단할 때가 D급이었으니까 예. 지금 그동안 안전 장치를 뭔가도 예. 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제 예. 최대한 복원을 한다고 예. 하지만 예, 그래갖고 그때 되면 이제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겉에도 지금 다 이제 실도 다시 해야 되고 보수 수리도 해야 되고. 제가 저쪽을 잘 안 가봐서 저게 못 들어가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네, 계속 못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우체국이 이전한 다음부터는 못 들어간 거죠. 그랬구나. 잘 몰랐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예. 이게 이제 내동에 있던 인천 우체사예요. 그 안쪽에 있었던. 예, 네. 1898년에 여기로 이제 경동에서 여기로 이전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체사가 만들어지면서 독립된 거가 되는 거죠. 지금 저 오른쪽 건물이에요. 오른쪽 건물. 예, 큰 건물. 예. 저 입구도 있는. 저기가 이제 그 벽 있는 담벼락 있는 그곳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지금 보면 뭐 목조 건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펜션 같은 느낌이네. 네, 펜션 같은 느낌이고 지금 건물 양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것도 뭐 일본인들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그 설계사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건물 자체가 우리가 짓는 양식이 저 아니니까. 지붕에 뭐 이렇게 삐쩍삐쩍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사진 계속 두 장인데 이제 가까이 찍으면서 한 건데 이건 2005년에 제가 기행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건물이 참 보존이 잘 되고 있었네요. 네, 보존 잘 되고 있어요. 예. 저렇게 하면은 요즘 지은 거라고 저 남대문 쪽에 한국은행 건물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시기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모든 게 석축으로 된 거 아니고 이게 시멘트도 들어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모든 게 돌만 맞힌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걸 다 어디다 내놨을까? 이 건물 같은 경우 근대 건축물로서 충분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찍은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2021년 재작년에 가서 찍은 거예요. 중동우체국도 다 이사 가고 옮기고 위에 더 망가지지 못하게 이제 저 위에다가 찍어놨죠. 이렇게 감싸놓고 천으로 이제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는 글씨 보면 이제 한글로 인천우체국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랬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보고, 그래갖고 이제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측면하고 이제 뒷면. 뒤에 지금 저거 다 저기 21년도 거네요 사진이. 저거 그런대로 저 지금 건목해 이렇게 흉터처럼 되어져 있는 거 저것도 다 뭔가를 조정을 했겠죠? 어느 거요? 지금은? 저 벽에 지금 뭐 이렇게 흐끗흐끗 상처같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거 칠한 거 페인팅. 페인팅한 게 이제 그게 벗겨진 오래되니까 거지. 저런 게 이제 다 보정이 되겠죠. 다. 그러니까 수리를 하고 다 개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천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옆에 뒤쪽에 지금 주차장이 있고 여기에 뭐 아마 의류 판매점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유명한 국일관이 있었던 데입니다. 국일관? 저 잘 모르는데. 뭐 나이트 클럽이라고 보면요. 저 서울에만 있는 국일관인 줄 알았더니 인천에도 있었군요. 젊었을 때 저도 거기 가서 대학 다닐 때 쿵짝쿵짝하고 그랬었죠.
오, 생각해보니까 저 근처에 그런 거 많았었는데. 네, 왜냐면 예.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창고들이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창고로 활용이 안 되니까 창고가 워낙 넓고 좋으니까 거기다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거 만들고 그랬죠. 아, 예. 그래서 저 지역이 좀 예. 그렇게 큰 그런 게 많았군요. 예, 옛날에 나이트클럽이 많았어요. 딴 데도 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 우리 다음에 다시 또 가볼 곳들은 어떤 곳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이제 인천 세관 터로 갈 텐데요. 인천 거기에 세관터. 이제 인천 세관은 6.25 때 이제 다 이 소실- 폭격 맞아갖고 소실됐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창고가 남아 있었어요. 창고요. 창고하고 이제 선거계 사무실 뭐 이런 게 조그만 사무실들이 남아 있었는데 음. 이게 이제 단장을 했죠. 음. 수인선을 뚫으면서 이제 단장을 했는데 예. 이게 옛날에 탁포라고 했던 그쪽이 인천항 그 사진 보면은 네. 인천항 제1부도로 들어가잖아요. 출입문 있는데 여기는 저거 하더라고요. 사진 찍는데 저쪽에서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경비 보안상 쓰는 아저씨가. 거죠? 예, 저기 오. 1부도 쪽에는 뭔가 그 출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인 것 아. 같아요. 굉장히 뭐 단속을 하는 건지 네. 손으로 찍지 말라는 어. 표정을 하는데 이미 찍어버렸죠. 그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길 하나만 걸으면 되는데 예전에는 길이 없었던 거죠. 해안 쪽으로 저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도로가 없었어요. 그때 예전에는 없었. 세관이 있을 때는. 그래갖고 네, 이제 네. 여기가 이제 변모하는 과정을 조금 이제 보면은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네. 저는 이게 참 멋있어요. 어. 신포역 2번 출구입니다. 예스럽네요. 예. 이게 이제 그 세관 창고 있는데 예. 박물관 만든다고 역사박물관 만든다고 이제 할 때 공사할 때 예. 갔었었거든요. 아, 이게 그래갖고 찍은 수인선에 건데 있는 이게 신포구나. 바로 창고 건물 측면의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이 단면 모습이 예. 측면 창고의 모습을 측면 갖다가 모습. 그대로 저거 모양을 떠가지고 지하철 그러니까 수인선 신포역 지하철 저거 입구 저거 네. 상징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아마 전국에 이런 식으로 된 게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 안내 표지판 같은 거 없나? 저 근처에 이거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그 옆에 이제 역사관이 생겼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공사할 때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네. 지금 저기 있었던 자리 신포역 출구 있었던 자리 예. 거기에 있었던 창고예요. 원래 예, 근데 그게 이제 40m 정도 옮겨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인천 세관 구 창고 모습, 네. 창고와 부석동 해갖고 예. 저 앞쪽에 뒤쪽에 있는 게 부석동이거든요. 이건 국가등록문화재 제 569호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아까 신포역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걸 옮겨가지고 여기다 다시 40m. 복원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벽체 그대로 뜯어갖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벽체 자체로 안 되는 거는 이 벽돌들을 새로 해체해갖고 또 이제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건축물이 굉장히 예뻐요. 창고 모양이. 그러네. 저 일반 앞에 창고랑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저 앞에 세관 창고라서 모양하고. 설계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 사진 보면 이게 측면하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가 다 사실은 세관이 있었던 자리죠. 그러네요. 세관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 세관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왼쪽이 선거계 사무실. 선거해갖고 이제 배들 출입항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배선자구나. 그다음에 오른쪽 건물이 화물계 사무실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화물 같은 거 여기서 이제 그 서류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겠죠. 이제 여기서 받아갖고 뭐 들어왔다 뭐 거기에 따라 세금도 붙이고 뭐 이런 것도 하겠죠. 그리고 이 건물들까지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혹시? 있던 자리 요 선거계 사무실하고 저 화물계 사무실은 그대로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길이 안 나 있었으면은 그냥 왔다 갔다 그렇죠. 했겠네요. 그 길이 그래갖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인천 세관 역사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난 왜 이걸 못 봤지? 그러니까 이게 된 게 2021년 11월 16일이니까 작년에 이제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2021년이네. 11월 16일이니까 2년. 그때 이제 저거 만들었으니까 2년이라 그러지만 겨울에 누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개방하다시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알려져 그러니까 있는 거네요. 지금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관심 가진 사람만 이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진 찍으러 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네네. 지금 딴 데 돌다가 저녁이 음. 돼갖고 저녁밥 먹고 혼자서 가서 찍은 거거든요. 왜 예, 그 모든 주변에 건 참. 어딘가 하여간에 기행 안내하고 네. 혼자서 털레털레 걸어갖고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또 새롭게 가볼 만한 곳이 생겨서 예, 선생님 그래갖고 이제 좋겠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예. 이제 이게 야경 역시 사진이거든요. 야경이 좋네요. 예, 그래갖고 더- 불 쫙 비춰갖고 그대로 음. 보이고. 더군다나 저 벽돌에 그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요것도 그 모양이죠. 예, 측면 맞아요, 모습 그대로. 맞아요. 요거 이제 앉아서 쉬라는 휴게소인데 저 조명 비치는데 연인이 앉기는 너무 환하게 보여갖고. 보아하니 벤치 있는 거 보니까 저기가 포토월 같은데 포토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것 네, 네. 같은데. 잘못하면 귀신 같이 네. 보이겠다. 뭐 연인들은 연출 많이 아니 하겠죠. 뭐 좋아하겠죠. 가족끼리 가도 그다음 되겠다. 이제 사진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부석동. 아까 예, 그 선거계 사무실하고 화물계 사무실 그대로 이제 있는 거고. 확실히 야경으로 보니까 예. 우리 낮 사진을 본 거랑 이거랑 느낌이 정말 확연하게 틀리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 이것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 네, 필요가 네.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이제 개항 당시 인천 해관 주변 청사들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저기에 있었던 거죠. 저 앞에 지금 한중문화관. 한중문화관 바라보고 이제 화교 역사관도 막 있는데 그 앞쪽이에요. 오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왼쪽에 제일 위에 건물 있잖아요. 네, 저 꼭대기. 저 건물이 저거 영국영사관입니다. 저게 영사관이에요? 예, 영국영사관인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데 올림푸스 호텔 있잖아요. 네. 그 꼭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게. 예. 오. 그리고 이제 건물 3개가 이제 인천 해관으로 사용됐었던 거거든요. 예. 그 그리고 밑에. 해관이 1883년 6월 16일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해관이 설립되는데 예. 이 해관이라는 말은 예. 청나라에서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 회관과 해관은 틀린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세관으로 바뀌죠. 세관. 예. 세금 저거 관리하는 그러니까 천국은 관청이라는데. 예. 똑같은 세금 예, 해관이라 관리인데 그랬어요. 해관이라. 해관이라고. 그랬고 왜냐면 이거 여기서 이 해관을 만들 때 네네. 여기에 엄청나게 사무적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근대식으로. 예, 근대식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이제 청나라의 해관을 설치했던 밀렌드로프라는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네. 예, 그 사람이 여기다 다 저거 하는 거예요. 만들어 구조를 예,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관리만이 아니라 누군가 하던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업무를 외국인들이 아는 많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그러고 이제 그 아래 좌측 건물은 세관 감시 검사소고. 예. 그러니까 그 세관 감시소고. 우측 아래. 예. 그다음에 우측 위에 있는 거는 인천해관 청사. 청사.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공무원들이 있는 거겠죠. 저 중간 정도에 있는. 저게 이제 청장도 있을 테고 사무실이 되겠죠. 그다음에 우측 아래는 검사소. 그런데 이게 이제 1885년에 화재로 소실돼요. 왜 또 소실이 돼? 아니 뭐 한옥처럼 졌으니까 뭐 나무집이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도 그래갖고 있죠. 그 자리에 네. 건물을 재건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러던 것이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네네. 요건 임시로 사용했던 인천 해관청사예요. 1900년대. 네. 이게 이제 1907년 해안 쪽으로 2층 목조 건물로 임시 청사를 지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임시청사. 그랬고 올림푸스 1911년에는 또 올림푸스 호텔과 인천역 사이에 새로 청사를 지었다래요. 올림포스와 호텔과 인천역 사이에. 사이. 그러니까 예. 이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들은 사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렇게만 인천 세관 인천 본부 세관에서 보면은 사진이 이게 네네네. 나온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설명들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자리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하여간에 임시로 하다가 이게 이제 목조 건물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다 뜯어갖고 다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갖고 조립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청사를 지었는데 그 다음 사진 보면 바로 새 청사 모습이 이겁니다.
저 목조 건물 예, 이걸 뜯어다가 이제 아. 지금 창고 있는 자리, 네. 예, 그 부속동 있는 앞자리, 예. 그 아까 역사공원이라고 써 있는 자리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쪽 부근에. 아. 그때 도로가 없었으니까 도로까지도 아마 이렇게 거기 부분일 거예요. 오, 유럽식으로 졌네. 그러니까 예. 2026년 3월에 옮겨온 인천 예. 세관 청사잖아요. 그러니까 뜯어갖고 다시 와서 조립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럽에 어디 그 농원 가는 그 네. 고성 근처에 있는데 가면은 있는 그런 거 같아 네. 보여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이미 이전에 러일 전쟁 이후에 1907년에 일본이 다 승리로 이기 전에 청일 전쟁 이기지 그렇죠. 러일 전쟁 이기지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버려요. 네, 네, 인천 네. 세관으로. 예. 그래갖고 지금까지 인천 세관이라고 합니다. 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라 아까 그렇죠. 그 해관이 영국에서 아니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예. 그 여기에 대한 기록은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아, 설계했다는 거 기록은 그런 거는 없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그냥 근데 이거는 이제 서양인들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이제 건축가들이 예, 들어오거든요. 예. 아무래도 집 짓고 그러니까 어. 또 궁전처럼 집을 짓는 회사 건물도 짓고 그러니까 그랬을 그때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 중에 누군가 설계를 했겠죠. 근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런 건물이 없어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저게 있었으면 정말 그 개항장의 그 분위기가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사진들 보면 이런 사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조선 인천 세관 청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없었네. 옆면에서 찍은 거죠. 네네. 아까 정면에서 예. 찍은 거, 옆면에서 찍은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네네. 이건 이제 엽서로 된 거예요. 청사 엽서 사진인데 이 옆에 건물이 세워져 있죠. 지금 네. 달라졌죠. 예. 정면 아까 찍은 거 거기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서져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에 이제 세관이 생기면은 그쵸. 옆에 따라 들어오는 이게 것들도 이제 많죠. 여기 세관은 어떤 걸 담당하는 거냐면 예. 외국의 선박 그 수출 수입 이런 거 하는 거 담당하는 예, 곳이거든요. 예, 외국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해운 회사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자기네들 그 네. 짐들 부리고 그러니까 어쩌려면 이 어묵을. 거리에 이제 건물들이 생기면서 네. 해운 회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그 건물들이 다 사라진 거죠, 지금도. 지금 생각해 보면 송도가 지금 외국인들 뭐라고 외국인 해야지? 회사들 들어오고 네,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거 만들어지고 네네. 그런 거나 약간 마찬가지로 그런 그래갖고 같겠구나. 저기 전체를 세관거리라 그랬대요. 세관거리 예. 그렇게 되겠네요. 세관 때문에 다 생긴 거니까 예, 해운 예. 회사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그래갖고 있겠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음. 우마차에다가 지금 쌀 같은 거, 곡식 같은 경우 싣고, 네, 저 앞에가 우마차들이 부두로 있고. 이제 가고 나오고 이제 들여오고, 예. 이런 건데 1950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청사가 아. 폭격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건 이런 엽서 사진들이 몇 장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었구나. 창고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 보면은 찍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쵸, 그 벽돌로 예. 지금 지금 어디죠? 그 인천 아트 플랫폼 같은데 예. 거기 창고 쭉 있는 예. 거. 근데 이제 그쪽 우리 인천 아트 플랫폼 쪽에서 봤던 창고하고는 네네. 모양이 다르죠. 다르죠. 확실히 건축미가 있죠. 그렇죠,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아마 설계하는 사람이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창고 그냥 막 진 게 아니라 어떤 미적인 그런 걸 갖춘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일본도 어쨌거나 서양에서 영향을 받아서 일본이 근대화가 되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온 건데 그렇게 따지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유학생들을 유럽으로 보내요. 그래서 국비 유학생을 보내갖고 건축도 배우게 하고. 그렇죠. 지금 일본 카메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랬죠. 맞아요. 소니도 그렇고 파나소닉.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실제 그 얘기하잖아요. 렌즈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파견됐던 유학을 갔던지 하여간에 공무원이 갔던지 해갖고 거기 취직해갖고 하다가 그 설계도면을 훔쳐갖고 뱃속 먹어버리고 뱃속에다 이렇게 해갖고 넣고
그다음에 자살을 한 식으로 해갖고 그리고 시신이 들어와서 배 갈라갖고 거기서 그 설계도면을 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야, 그거 예, 예. 그거 진짜 고난이도의 예. 기술이니까 유출은 안 예, 하는 예. 거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가 빨리 됐으니까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빨리 서양의 침탈을 받았죠. 네덜란드. 뭐 우리 그렇죠. 그래갖고 일본에 가면은 그 홀란드 그 마을도 있고 네네네. 조개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뭐 따지고 보면은 도둑질도 배운 거라서 예. 자기네들이 어쨌거나 당했던 그 순서대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 때- 이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만의 생각인데 이게 식민지라는 게 사실 제국주의 국가들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 제국주의 국가의 직접 침탈을 받았을 때는 네네. 그 제국주의라는 게 그래도 자존심은 있는 거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막 그 약탈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도 옮기거든요. 자기네 예, 나라의 예. 제도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당한 나라의 또 식민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주 더 악랄할 수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네. 애매한 구석이 있기는 한데 어쨌건 뭐 우리나라의 저 건축 양식 자체가 네. 저거는 누가 봐도 서양식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네. 이런 말 하면 조금 웃기지만 원천이 와가지고 세운 거라 좀 더 이쁜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은 못 보지만 예전에는 어쨌건 우리가 지금은 일편적으로 일본의 문화적인 것들만 볼 수 있는 거리지만 예전에는 어쨌건 그곳에서 좀 더 다른 문화의 것들 양식도 볼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또 그런 나라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걸 또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묘지가 지금 네. 다 저거 부평 저기로 옮겨갔거든요. 부평 그러니까 가족공원으로 예. 옮겨갔는데 외국인 묘지 있고 그다음에 천국 묘지가 따로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예. 근데 거기 외국인 묘지 가서 전번에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많은 사람이 인천 그 해관에 근무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양한 나라. 우리가 뭐 네네네. 맨날 미국, 영국, 독일 이것만이 아니라 네. 동구권 사람도 있고 네. 예. 그런 그러네요. 식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유, 저 열강이 많이 들어왔던 그 시대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네, 얘기하는데 저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네. 지금 그 역사공원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창고 건물이 박물관처럼 돼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네네네. 영상만 봤는데 네. 거기서 그 세관에서 나온 영상만 봤는데 그 안에 어떻게 이게 인천해관이 변모하는 과정이니 이런 게 다 있어요. 아. 그래서 저기 놀러 가서 그냥 밖에서만 구경하지 네. 말고 근데 이제 저기는 아마도 세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은 오히려 문을 닫고 공무원처럼 근무하니까 네네. 예 그래갖고 월요일 날 안 닫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가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2부에 우리 천영희 대표님이 인천에 새로운 또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을 소개를 해주시는 곳이 됐네요. 2부에 우리 세관 건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다른 관광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 튜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인천 튜브가요,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정말 부탁드려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방송은요, 우리 천영미 대표님과 같이 하고 있는 인천 테마 기행이긴 하지만요, 이거 말고도 저희 여러 가지 그래봤자 3개밖에 안 되지만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들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방송이니까요, 어떤 게 있는지 애정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영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 방송 그 문화인을 모셔서 하는 그런 예술인들 모셔서 하는 방송도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민들을 이렇게 받아보는 방송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이 조금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시청해 주시고 참여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 계시면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대신에 2번 누르지는 마세요. 취소되니까. 우리 앞전에 세관 2부에서 세관에 관련된 세관된 건물들 그리고 그게 새롭게 지금 꾸며져서 새로운 관광지가 되었다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주 새로운 겁니다. 우리 얼마 한 1년여밖에 안 된 곳이니까 빨리 이제 날 풀리고 밤에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어디 거리를 가볼까요? 예, 이제 다시 나와갖고 거기서 나와서. 예,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인천우체국 앞으로 맞은편으로 보면은 예. 실제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에. 네네네. 예, 그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이게. 이게 이제 니센해운이라고 일선해운 해운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중에 아까. 이제 남아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 안에 해운 회사들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아직도 남아 있는 데가 있다. 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성곽문화재단 빌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성곽문화재단을 처음 들어봐요. 이 성곽문화재단도 네. 이런 해운업과 관련된 그 일을 한 분들이더라고요. 그 회사 자체가.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향토에다가 다시 뭔가 돌려줘야 된다. 이 지역에다가? 인천에서 지역에다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네네. 이걸 여기다가 이제 미술관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학생들도 뭐 지급하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장학 사업도 하고. 예, 그래갖고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그분이 이름은 기억을 안 나지만 네네. 예, 의미 있는 어떤 향토 사업을 예.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예, 이게 이제 1925년에 설립한 예. 이제 니센해운이라고 일본과 조선이죠. 니센 해운이 예. 일본과 조선. 예, 일선 해운이래. 우리나라 말로만 일선이네요. 일본과 조선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역하던 네, 그런 네, 해운 네, 회사인데 이게 원래는 일본식 3층 건물이었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진으로는 예. 위에하고 밑에하고 틀리네요. 아니. 저건 밑에는 돌이고, 네, 예, 돌이고. 위에는 이제 타일로 장식을 한 거고요. 저게 아마 1930년대에 많이 저 노란 타일로 붙인 것 같은 경우가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노란색 타일이요? 중구청도 가보면은 저 청사 본 청사 거기는 저렇게 노란 타일로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1930년대 초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신축을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게 위에서 보면은 그 항공 사진으로 보면 십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저 제일 꼭대기층 보면은 드론을 띄우면은 십자로 보인다는 거죠, 저게. 십자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밑에는 이제 제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돌로 붙였잖아요, 돌로. 저게 음각으로 해서 맨 위에서 옥상처럼 되는 거 저기서. 옥상에서 보면은 이제 저기 십자로 돼 있어요. 음각이 근데 안각으로. 여기가 원래는 하여간에 그 일본식 건물이었었는데 네. 변형해 갖고 지금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로 높은 건물이죠. 4층 아직도 정도로 돼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갖고 1층에는 지금 미술관을 설치해갖고 지역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가끔가다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전시한다 그러면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1층에 전시관에서 이런 김창기 전시들을. 작가가 그래갖고 인천 평화의 소녀상을 조각 전시했었어요. 그래갖고 이 평화의 소녀상이 해갖고 남아 있는데 인천에 남아 있는 유일한 4층 거저이 근대 건축물이다. 여기 성곽문화재단 건물이. 근데 여기는 지금 국내 자체에서도 보기 드문 건축 건물이다.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저 안에서 건물들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기. 그러니까. 회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재단이 저기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음. 이렇게 갖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구경할 수 있고 뭐 많이 해요. 미술 작가들 작품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꼭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니까 초대전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나오게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네요. 예, 전시실이 큰 거 있고 이쪽 이제 큰 데 있고 뒤쪽으로도 전시실이 있고 그래갖고 꽤 넓어요. 잘 몰랐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은 네. 이게 이제 미야마찌 거리라 하더라고요. 미야마찌? 우리말로 붙으면 궁정통이라 그러는데 이제 새로 생긴 거죠. 궁정통. 예, 새로 여기가 생긴 이제 거. 신포동 들어가는 입구 쪽이에요. 그 청실홍실 있는데 그 건물입니다. 저거 청실홍실. 예, 청실홍실 건물이죠. 예. 똑같이 가운데가 생겼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한자 가운데 써 있는 거 보면 금파라고 돼 있잖아요. 금파. 아, 저게 금파로 돼 있는. 예, 아. 세금자에다가 물결 파자 금물결이라고 했는데 그게 네. 이제 일본어로는 김파라고 있나 봐요. 김파. 아. 그 엽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인천의 예, 최초의 예. 카페예요. 카페요? 예. 오. 이제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경영식 같은 그쵸. 거 하겠죠. 그리고 술도 팔고. 예, 예, 예. 그리고 이 기록에 보면은 뭐 거기에 그 조니워커도 팔고 그랬었나 봐요. 조니워커가 예. 양주인가요? 그래고 이 지역 일대가 이제 1910년대부터 술집, 유곽, 상점들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섰거든요. 예.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 다 상점이잖아요. 그러네요, 여기. 그리고 이제 왼쪽도 그렇고 저 금파 건물 음. 오른쪽 왼쪽으로도 다 쭉 가게가. 네. 지금도 역시 지금 음식점들 들어가 있고. 상가 이렇게 예. 쭉 있잖아요, 저거. 네. 저거 보니까 되게 반갑네. 저 지금 저 어르신들 있는 그 중간에가 저 지점이 지금 예. 청실홍실 본점이잖아요. 저게. 야. 청실홍실 1층이 본점. 청실홍실 지금도 예. 본점이죠. 지금도 예. 사람들 거기 가서 식사 때 가면은 시간이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 딱 맞을 때 가면 줄 서서 먹어야 되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 사진 보면은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저거 했는데 그 옆에 오른쪽 왼쪽 건물들 그 길 있죠. 네. 예. 그리고 가게들이죠. 다 오른쪽 왼쪽은. 야, 상가 건물들 거리 형성은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제일 위에 레스토랑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네요. 여기가 이제 금파의 주인이 예. 그 이제 인천 석금이라는 고일 씨가 쓴 인천 석금, 인천의 옛날과 지금이라는 예. 책자가 있거든요. 그런 책자가 예.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금파의 주인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넘어온- 망명한 러시아 어. 100개 여성이래요. 백인 여성이라는 예. 거죠. 러시아 여자죠. 이 그래갖고 그 여자를 보러도 많이 갔다는 거예요. 하긴 뭐 흔하지 않은. 예. 그래갖고 일이니까. 양식, 화식의 식당이며 바를 예. 겸용했다. 그러니까 술도 팔고 그랬다는 거죠. 이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인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사업 논의를 하고, 그랬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식인들, 예. 예, 여기서 이제 지식을 논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예술인들. 그랬겠다. 예. 예, 레스토랑 있었으니까. 예, 그 당시에 저거니까 그리고 돈이 없는 이제 대학생들은 부러워만 하고 그 사람 한번 들어갈 수는 보고 싶어도 있었나? 볼 수가 없는. 예. 예, 그래갖고 네. 이런 식으로 이 금파 건물 이거 보면은 네. 지금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새롭게 찍은 거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6.25 때 예. 폭격을 이게 하여간에 폭격을 맞았었어요. 한국 네. 전쟁으로 금파 건물은 완파가 됐는데 그럴 수 이게 건물이 들어선 거는 1970년대에 새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똑같은 모양이 나오냐?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 문서 예. 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땅에다 그대로 지니까 저런 건물밖에 길다란 건물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저기 조성된 거리, 그러니까 예. 길은 그대로 그냥 있어야 예, 되는 길은 거라서. 그대로 있고 이제 건물들만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지금 오른쪽 보이죠? 건물 1층에 오른쪽 네. 거기에 보면은 청실 홍실이라고 써 있죠. 예. 예, 이게 아주 인천의 제일 유명한 모밀국수 전문점입니다. 맞습니다. 예. 많습니다. 분점들이. 예, 저는 이제 여기 가기가 뭐하니까 저는 이제 미추홀구에 살 때는 네. 그럼 이제 저기 주안으로 갔죠. 주안. 예, 여기 앞에 주안. 예. 예. 여기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곳이기도 한데 그렇죠. 오래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분점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좀 많이 아니, 생겨나긴 이게 했는데 대강 보면은 막 내준 게 아닌 것 그럼, 같아요. 예. 이 가족끼리. 맞아요. 여기도 여기 예, 동생이라는 여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주안 쪽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본점은 아닌데 예, 지점인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쪽이 아마 거의 중심이 돼갖고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연세 드시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사이인가 될 거예요. 뭐 근데 하여튼 예, 그분이 집안 이제, 사람들이 예, 이렇게. 집안 사람들이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했는지 전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주한 청실홍실에 관해서 예. 뒤에 취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거의 다 주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예. 그래요. 어쨌건 주안에 그 지역적으로 유명한 그 음식이 있다 이건 그러면은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우리도 청실홍실이 있다. 예, 전주에 초코파이만 있는 건 아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요 거리까지 보면은 많이 보던 거리가 예전부터 있었고 정말 길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길들이 없어지는 일들은 많지 없어지질 않죠. 없다는 예. 근데 이제 그걸 좀 볼수 답답한 게 있네요. 뭐냐면 이제 예전에 만들 때는 길이 좁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차량이 들어가는데 차량이 이제 일방 통행밖에는 안 되고 이제 지금 어디 어렵죠. 주차하기가 힘들고. 예. 그래갖고 저기 잘생긴 것 같아요. 신포역 생긴 게 잘생긴 것 같아요. 신포역은 네. 수인선 생기고서 네, 수인선 생기면서 예. 그쪽으로 접근해갖고 쭉 들어가면 네, 쉽게 맞아요. 접근하니까. 예. 그러고 뭐 이제 인천선하고 연결되는 인천역도 네. 접근하기가 좋고 동인천역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네, 계양장 네, 네. 쪽으로 다 접근할 맞아요. 수 있으니까 여기는 차를 안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힘듭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갑니다. 왜요? 기행 알아요? 안내하고 빨리 돌아와야 될 이런 게 있으면은 네. 그 기행 안내하고 또 딴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술 먹을 때는 안 가지고 가지만 네네네네. 뒤풀이 할 때는 안 가지고 가지만 그냥 안내하고 낮에 안내하고 그럴 때는 그냥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디라고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아는 주차하는데 그 너무 많은 사람이 알면은 예, 제가 거기서 될 수가 없어요. 시크릿으로 남겨두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포역이 생겨서 그런지 원래는 이제 그 동인천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하고 또 올라와서 있는 이 신포역 요 주변으로 하고는 정말 풍도 다르고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르고 네. 주로 이제 문화와 관련된 게 요 신포역 근처로 해서 이 지역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에서도 클럽이라던가 네. 뭐 문인들이 그러니까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거기 더 이제 술집이 많은 거. 많으니까 그쪽에 하는 거죠. 거기서 신포동으로 쭉 들어가는 길이 다 뭐 술집이 굉장히 많죠. 추억의 술집들도 많고. 신포 닭갈비역이 네. 저쪽에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보면은 뭐 하나도 지금 금방 생긴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든지 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인천투브의 인천 테마기행 우리 천영기 대표님과 같이 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우리 천영기 대표님이 제가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은요 내돈내산입니다. 저희가 정말 저희들의 자의적인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모아서 이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인천 방송이거든요. 인천 시민들의 방송입니다. 우리 천영기 대표님이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해드리는 게 없어서 죄송한 것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이 해드리는 거 없어서 죄송한 이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독과 좋아요로 채워주신다면은 이 열기가 조금 더 많이 모여서요. 저희들 힘내서 더욱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말고 이제 또 우리가 가볼 곳들은 그 외에도 여기 이런 문화공간도 또 여러 군데가 있고 네. 가볼 만한 곳이 더 있지 않나요? 네. 그것까지는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1990년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딱 90년에 저희들이 인천 향토교육연구회 만든 목적은 네. 일반인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인천에서 다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만든 학생들에게 애양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코스를 만들면서 다녔기 때문에 제가 뭐 대학 교수였으면 좀 연구하면서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건 아니고 저 고등학교 선생이었었고 그래갖고 주말에 주로 다닐 수밖에 없고 평일날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갖고 그러면서 코스를 만들면서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근데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43년, 그러게요. 90년부터 했으니까 90년, 2000년, 2010년, 2023년이니까 벌써 43년이나 됐는데 사실은 그냥 사실은 은퇴하면서 네. 그냥 서서히 이제 이것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만약에 이게 향토 어떤 이런 교육청에서 네. 그런 센터를 만든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네. 네, 그래갖고 그냥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갑자기 퇴직했다는 말을 듣고 낮에 강의할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네.
대부분 다 낮에는 다 이래야죠. 예, 교수님들도 다른 일해야 일을 되니까. 해서. 근데 퇴직하고 나오니까 막 이쪽 저쪽에서 부르고 문화원에서 아, 부르고 이러면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예. 또 술 한잔 먹다가 인천투데이에서 기고 해달라 그래갖고 처음엔 편하게 한 20편 정도 쓰고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3년 이상 쓰고 있거든요. 아, 예. 해도 뭔가가 나오죠. 네, 계속 어차피 정리하는 김에 네네. 어쨌거나 길을 걸으면서 다녔던 사람 중에서는 제가 아마 선두주자가 아닐까 인천에서는 그럴 것 향토를 같아요. 길을 만들면서 다녔기 때문에 네네. 그래갖고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자료를 보완해갖고 정리를 해주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한 2년 정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를 다 이렇게 예, 글 썼던 거 갖고 이제 이렇게 어. 다시 정리해갖고 투어 같은 것도 하세요? 투어도 하죠. 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거는 이제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음. 저도 바쁘고 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어떤 계획을 해갖고 해주면은 네네. 제가 이제 계획해갖고 뭐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달빛기행이라는 거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멈췄는데 네, 내년쯤에 잘하면은 신문사하고 같이 해갖고 아. 예, 달빛기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예. 예, 그런 식으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달빛기행도 누가 저녁에 강의할 사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녁에 밤에 누가 저 해설사들이 네네네네. 와서 해주는 네. 것도 없으니까 그럼 밤에 가자. 전철에서 전철로 다니면서 걸으면서 다니면서 인천의 야경도 한번 느껴보자 이런 것도 이제 했었으니까 네. 지금 한 12개, 3개 정도 코스는 만들어 놨거든요. 와, 그걸 이번- 한 3년 정도 예, 했었었거든요. 예. 이 방송을 혹시 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희들 이렇게 같이 쭉 가이드처럼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동네 또는 우리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연락을 좀 줘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아무나 받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그 뭔가가 당기시는 게 있으면 같이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이게 아까 금파 건물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청주로 맞아요. 지금 건물 맞은편 길이에요. 이게 예, 홈마치 거리? 예, 혼마치 거리라 그랬고 본정통이라 그래요. 본정통. 본전통.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가예요. 여기가 예. 그래갖고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제58은행, 18은행, 제1은행 은행 자리 은행들이 제1은행. 다 이쪽에 있었어요. 제일은행은 예. 제일은행이 그게 이게 아니라 1, 2, 3, 4. 예, 1, 2, 3, 4 번호로 붙인 거예요. 일본 그거구나.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이 들어온 거죠. 그 예, 외에도 예, 은행이 예. 한두 개 더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 거리의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한 1920년대나 30년대 그때쯤 저 예. 거리 모양이겠죠. 그래갖고 저 보면은 일본인들이 살았던 집들인 건가요? 저게? 예, 저게? 집 살았던 거예요. 다 일본식 주택으로 쫙 돼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네. 왼쪽에 보면은 저거 뭐 과실, 음. 청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과일 가게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랬고 이쪽이 제일 번화가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포동 있는 쪽으로 거기가 다 번화가 술집 뭐 이거 다 있고 집들이 이제 쫙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지역은 아니죠. 네. 일본 조개 지역은 아니죠. 원래 7,000평 받은 곳에는 안 들어. 하다 보니 늘어나서. 예, 그게 이제 58은행 있는 지역까지인데 네. 여기 이제 쫙 질비하게 들어선 게 다 이제 일본인들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갖고 이제 지어나간 거죠. 이게 이 집들이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몇 개 집들이 있었어요. 보였어요. 일본식 주택들이 보였는데. 맞아요. 남아 있는 예, 거 있었어요. 지금 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예. 보수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현대식으로 다 바꿔갖고 이제 그런 모습은 없어졌는데 네. 전에 보니까 어디더라 저기 하여간에 슈퍼마켓인데 2층에다가 카페를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일본식 목조 건물 그거 다 천장 보이게 해갖고 예, 대단히 큰 건물이더라고. 거기도 뭔가 회사로 사용됐었던 것 같은데 그거 구경한 적이 있어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 이쪽에 남아 있는 예. 건물들 중에 일본식으로 되어 지금 있는 그 건물들 예. 지금도 남아 있는 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 못 산다고 거의 없어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중구에서 자꾸 이거 관광 개발하기 위해서 네. 건만 그 모양으로 바꿨죠. 일본식. 중구청 앞에 네. 보면은 그렇게 예, 되어 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일본식 주택 아닙니다. 네, 그거 예, 그냥 겉에만 그런 겉만 거잖아요.
장식물을 붙인 겁니다. 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 은행거리랑 연결이 되는데 이제 네네. 딱 들어가면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인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지능각. 나 저기 알아요. 저 예. 알아요. 이 중국 요리점 지능각인데 네. 사실은 그 오른쪽 건물이었었어요. 아 원래는 이쪽. 예, 지금 어. 우암이라 그랬고 소고기 전문점을 하는데 그게 가도거든요. 이 모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SC 제일은행에서 네네네. 온 거예요. 아. 그리고 1962년에 거기다 왕진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지능각이라는 거 이름이 왕진모 진짜잖아요. 진짜 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진흥 아. 네, 이름자 쓰고 흥해라 네네. 이렇게 했는데 유니짜장하는 곳입니다. 네, 개업을 했는데 네. 그 오른쪽에다 했는데 은행짜리로 그 모서리짜리가 좋다, 모퉁이가 네. 좋다. 이게 또 넓거든요. 이렇게 보면. 네 알아요. 네, 그래갖고 SC 제일은행이 뭐 돈을 좀 많이 줬겠죠. 그래갖고 지금 하다가. 여기로 67년에 여기로 이전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왕진모 씨는 돌아가셨고요. 네네. 그 차남 예. 왕림보 씨가 가게를 운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 주방장은 한 2, 3년 전에 본 건데 주방장은 왕진모 씨 친구가 주방장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총주방장. 아 그래요. 아 중국인이 하시는 거는 예, 알았어요. 예. 그러고 어. 이제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중화로. 예. 안 가봤는데 여긴? 중화루인데 이 네. 중화루는 원래 중화루는 저 지금 대불 호텔 네네네네. 예, 그걸 이제 산둥 사람들이 이제 자본가들 그때. 투자를 받아갖고 거기다 호텔을 짓고 거기서 요리점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팔리고 이제 끝나니까 사실은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중화루를 누가 인수했냐면은 이게 이제 중화루 좀 보면은 여기다 중화루를 만들 때 네. 1980년에 우심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이강 씨 손자예요. 그때 우리 공화춘 얘기했죠. 네네네네. 예, 공화춘 요리점으로 제일 유명한 거 네. 중화루, 공화춘 뭐 이랬잖아요. 네네네. 거기 손자가 이게 망하니까 아. 그러니까 막 이제 관공서도 이사가지 미군 무대 이사가지 그러니까 손님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공화춘을 닫았는데 예, 예. 그분이 손자가 여기다가 중화루를 연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한국인하고 또 중국인 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서 합작해갖고 했는데 이분도 돌아가셔요. 아 이분도. 그래갖고 한국 사람이 맡았다가 다시 양감민이라는 사람, 예, 이 사람 같이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이 다시 맡았는데 네. 이게 결국 이제 연세 드시잖아요. 나이 들면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누가 맡았냐면 손덕중 씨가 인수를 해요. 이 중화루를. 근데 이 손덕중 씨가 지금 그 화교 회장 협회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분이 이제 저기 거기 유명한 거기도 이제 운영하는 저게 있어요. 중국집이. 중집.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할아버지가 중화로의 지배인이었었어요. 경리. 아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셨구나. 예. 그리고 아버지가 중화로가 있을 때 주방 보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화로가 문을 닫으니까 네. 공화춘으로 가서 주방장까지 했었던 분이에요. 아 공화춘 주방장이셨구나. 거기서 배운 분이니까 네. 이분 집안이 중화로하고 연결이 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면은 예.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중화로 하는데 이 중화로하고 지능각이 네. 사실 이게 이제 지능각도 1967년도쯤에 이제 60년대에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언제냐면 이 여기는 85년 정도 지나서 했잖아요. 그럼 왜 여기다 중화를 졌냐? 그게 뭐냐면은 중국 시청이 옮겨가고 미군 부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화교들의 거리 있었던 그 차이나타운이 완전히 그냥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고 이제 신포동 쪽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네, 네. 이쪽으로 이제 지능강 옆에다가 중화로를 해놓은 거예요. 맞아요. 한때 이제 예. 지금 여기 예. 계시는 분들 중에 젊은 사람이라던가 예. 저기는 잘 모르겠지만 화교분들이 한참 있다가 정말 예. 그쪽 그 신포동 쪽 그쪽이 정말 죽고 예. 그러니까 경제권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런 때가 그게 있었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차이나타운 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다 죽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지금 뭐, 같은 그런 거 중국집 아니었어요. 지금 같지 않았어요. 네. 중국집 몇 개 없었고 그거 찾아가도 그 우중충하고 네. 예. 그러고서 이제 옛날 중국집.
모든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여기 중화루하고 진흥각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진흥각 진짜 예,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저희들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뭐 이렇게 갖고 방 얻어갖고 갈 때는 여기로 갑니다. 그 차이나타운 쪽으로 안 가고 여기로 가요. 네, 여기 단골이 네, 굉장히 네. 많아요. 왜냐면 단체회식 같은 거 여기 하실 때. 음식 요리들이 부드러워요. 중화로 가봅시다 언제. 네, 중화로 가도 되고 진흥각 가도 되고. 네네네. 예. 그래갖고 이쪽으로 됐는데 네? 이게 차이나타운이 이제 월미 그 저거 계획에 의해서 예, 이게 관광 특구가 예, 돼 버리니까 여긴 빠졌죠. 예. 네, 그래갖고 이제 엄청난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예, 화교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화교들 돈 버는 화교들이 여기다 또 투자해갖고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이쪽이 오히려 또 왜소해졌어요. 그러면 그렇죠. IMF 맞으면서 이쪽이 상권이 침체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시- 지금은 여기도 다 살아나고 있어요. 차이나타운이 살아나면서 다 살아나갔고 여기도 이제 맛집 탐방에 다 들어가요. 그럼 저기 그래서 막 이렇게 예. 현수막 붙여놓은 게 예. 어쨌건 역사와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은 모습을 진짜 그렇게 타운처럼 그렇죠. 이루기는 예. 했지만 사실 거기에서 있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죠. 근데 여기가 예. 이제 어쨌건 중화루와 진흥각이 지금은 이제 그 예. 거리도 활성화가 돼서 그래갖고 이쪽이 이제 이 중화루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그 홍해문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 여기서 예. 바로 그냥 위로 자유공원 쪽으로 가면 홍해문으로 네네네네. 그냥 연결되는 길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아주 인천 사람에게는 유명한 노포로 알려져 있는 명월집이요. 저 얘기만 들었어요. 여기 김치찌개 백반. 어. 여기가 뭐냐면은 기본 찬 깔아놓고 한쪽에서 김치찌개가 계속 끓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푸는- 퍼먹을 수 있어요. 오? 예, 예, 리필? 예. 예, 리필해도 오. 그 가격만 내고 하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예. 지금 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예, 백반 전문해갖고 여기는 정말 김치찌개 백반집으로는 최고다. 네. 아니 저 얘기는 정말 많이 예, 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갔었어요. 그래요? 밥 먹으러. 갈 때 많네. 예. 예. 오늘은 좀 이쪽 4부는 좀 다 음식점 위주로 갈때 가네요. 많네요. 예, 근데 여기까지고 이제 예, 그 다음에 예. 보면은 네. 그 다음 사진 보면 여기는 이게 중앙프라자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네. 여기가 세창양행 사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세창양이요? 세창양행 하면은 네. 저희 나이 때까지는 알아요. 바늘. 최고는 바늘. 바늘. 예. 어. 이게 왜냐면 독일인들이 저거 해갖고 독일인들이 철을 잘 다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바늘이 부러지질 않아요. 오.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가 뭐 여행 갔다 오거나 이렇게 갔다 왔을 때 바늘을 사갖고 오면 제일 환영했어요. 어머니들이. 예, 최고의 바늘, 부러지지 최고의 않는 바늘. 예. 음. 그래갖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뭐 친척이 어디 갔다 왔는데 사갖고 왔다 세창양 저 딱 써 있는 네. 그 저거 뭐냐면 기름 종이에 쌓여 있고 검은 종이에 이렇게 검은 거로 포장돼 있는데 얇게 포장돼 있죠. 네네. 바늘이 들어가니까 한번 요만하게 10개 정도 생겨가지고 이렇게 예. 본것 그래서 거기 같아요. 세창양행이라고 딱 써 있었거든요. 아. 그러고 이제 금계랍이라 그래갖고 뭐 먹는 약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했었고 그게 이제 그다음 사진 보면은 원래 있었던 건물은 바로 이겁니다. 저 자리에 이 예, 건물이 있었던. 그게 저게 쓴 거예요. 1884년 독일 마이어 상사. 오. 그래갖고 재물포지점으로 설립된 무역 상사다. 이게 독일 제품들이 여기를 통해서 다 들어온 거죠. 그러네요. 세관들이 있었고 예. 항구 있고 하니까. 그래갖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자유공원 다시 설명할 건데 세창양행 사택이 거기 또 자유공원에 네. 그 메가도 동상 자리에 있었었죠. 아, 거기 그래요? 건물은 진짜 삐까번쩍했죠. 그거는 그럴 수도 그거 있겠다. 나중에 할 건데. 예. 그러고 이제 여기서 계속 가다 보면 은행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밑에 길인데 네. 인천 영상위원회 창고 건물인데 이것도 참 멋있게 진 거죠. 이 안에가 굉장히 넓거든요. 오. 여기가 인천 영상위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저기는 가봤어요. 예, 옛날에 이게 가와바타 철물점 창고 건물이라 그러는데 예, 철물점 창고 건물이라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나 뭐 이런 거 뭐 네. 엄청나게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다 여기 보관돼 있고
구경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네 맞아요. 예. 근데 비용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지금 기억이 그때는 까물까물해요. 내지는 않았는데. 예, 거의 안 내는 거로 네, 알고 네. 있는데 하여간에 여기서 들어가서 그 인천과 관련된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네, 다 네.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어, 여유로울 때 네. 영화 매니아들은 좀 가서 그런 거 찾아보고 그러면은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상위원회 쪽에서 인천의 로케이션을 하고 싶은 여러 이제 영화인이든 영상을 하는 네.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게 장소나 이런 데하고도 이제 협력도 해주고 뭐 하여튼 인천의 여러 곳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곳이긴 한데 네. 제가 갔을 때는 아마 초창기 때 이사할 때쯤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막 뭔가 전시해놓고 했던 것까지는 잘 네, 못 본 것 안에 같아요. 들어가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둘러만 보고 왔지. 네. 근데 이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건물도 뭐 창고 건물도 예쁘고 그래갖고 네네네 맞아요. 이것까지는 보여줘야겠다. 제가 기행 안내를 하면 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찍어온 거죠. 네, 저기가 아마 1층에 뭐 카페가 있었나? 저 근처에도 비슷한 걸로 해서 저 거리에 저런 창고가 몇 개 이렇게 있고 그 안에도 저렇게 네. 부시지 않고 그 안에 사무 공간이나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는 네.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있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해요. 참 저 동네는 정말 조개지도 그렇고 저 동네는 정말 옛 것으로 그 중구 그러니까 동구가 이제 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인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근대하고 관련된 맞아요. 뭔가 역사들이 기록물들이 그런 게 이제 건축으로도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거기에 이제 설명도 붙어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소중한 자료죠. 역사 자료가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저희가 페이퍼로나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실물들이랑 같이 보면은 정말 이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오늘 이렇게 둘러보셨으면 알지만 제가 초기에 저 앞에서 이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인천에 정말 가볼 만한 곳들이 이렇게 보면은 네. 많아요. 네. 꼭 바깥으로 안 가도 많이 있으니까 혹시 뭐 인천에서 오래 사셨던 분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다른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들한테는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 하죠? 주민교육이라고 하나요? 꼭 필수 코스처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또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 천영희 대표님이 정말 그 시민들과 함께 원래는 학생들을 위해서지만 시민들과 함께 향토 문화에 관련해서 보존하고 전하고 하는 일들을 쭉 해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건강하셔야 제가 돼요. 고맙죠. 건강하셔야 되고 네. 그 아까 그 인천투데이랑 같이 계양장 쪽 이렇게 투어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계획이 지금 아직 계획서가 냈는데 네, 이게 네. 늦게 저거 되는 바람에 사실은 4월 달부터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래갖고 이게 늦게 이제 지급이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그게 자세히 나오면 제가 다음번에 와서 이거 할 때 방송할 때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회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같이 한번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고심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함께해 주신 우리 청년기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요즘 좀 인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듣고 안타까운 소리들도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일들은 언제든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일들보다는 좋은 일들은 정말 안 좋은 일들은 짧게 좋은 일은 길게 해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인천튜브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일로 좀 길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저는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도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